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아무도 없어. 삶이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여러분, 세상과 단절을 선언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들으며 한강을 걸어본 적 없나요? 왜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 오잖아요. 아무것도 듣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My way, 오로지 내 길만 걷고 싶은 순간들이요. 그럴 때 방 안에서 락앤롤을 외친다거나 나 홀로 여행을 떠난다거나 다양한 방식의 일탈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나를 발견하기도 하죠. 오늘은 낭만을 쫓고 자유를 갈망했던 청춘들의 진짜 청춘 속 일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스무살롱 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왕년에 나 좀 놀아봤다 하시는 멋쟁이 낭만 스타 패널 3분 함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학교 가기 싫다고 속으로 100만 번 외친 오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무살롱의 이재훈 시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무살롱에서 온 신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주실 일탈 이야기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일탈이라고 하면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은 청소년 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들 순수한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 다들 숨겨놓았던 학창시절 일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서 숨기지 말고 공개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최대로 해본 일탈로는 아무래도 거짓말하고 학원 안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저의 정말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학원을 같이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가끔 같이 땡땡이를 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핑계를 학원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 법한 뭐 장례식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행사, 가족 행사 이런 것들로 거짓말을 쳐서 종종 안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둘이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빠졌었죠. 치밀하네요. 네, 참 치밀했어요. 뭐 그때 학원 가는 게 그 무엇보다 싫고 또 학교 끝나고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막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고 정자에서 수다 떠는 게 진리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일탈이 진짜 너무 귀여우시네요. 감사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했던 일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체험학습을 다 같이 단체로 내고 1박 2일로 에버랜드 여행을 갔던 게 저의 소소한 일탈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그래도 합법화에 있었던 일탈이었다면 3학년 2학기 때부터 좀 진짜 탈선을이라는 걸 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무단으로 학교를 안 간다든지 그 출결이 안 들어가잖아요. 3학년 2학기 때부터 내신 출결이. 그래서 그때 학교를 그냥 대부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완전 저의 찐 일탈이잖아요. 안 가고 네. 뭐 하셨나요? 집에서 잤어요. 네, 집에서 자고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발표 대회를 앞두고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께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전주로 내려갔던 때가 있습니다. 왜 내려가셨죠?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당시 제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떠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삼촌이 전주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외삼촌께만 말씀을 드리고 외삼촌한테도 이제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 하고 내려가서 뭐 전주 한옥마을 구경하고 뭐 야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이제 올라와서 뒤처리를 하느라 좀 힘이 들었었죠. 완전 일탈을 하셨네요. 그죠? 진짜. 와, 대박이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수습하셨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빌었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네. 저는
초등학교 때 핑계로 학원을 빠진 일이 있는데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에 제가 방송반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반 활동에 조금 올인을 했었는데 학원에 방송반 활동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선생님이랑 엄마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활동이 없는데도 오늘 방송반 늦게 끝나서 학원 늦게 갔다 올게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 거짓말하고 뭐 하셨어요? 거짓말하고 사실 뭔가 거창한 건 한 거는 아니고 그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막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게 제일 재밌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학교학원 빠지고 조퇴하고 놀러 가는 게 가장 큰 일탈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의 시선에서 거짓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귀여워 보였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크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저것 제한이 많은 청소년기에는 학교가 가장 큰 사회다 보니까 학교 밖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일탈이었죠.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고 하고 싶었던 일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뭐 술을 마시거나 꼭 술이 아니더라도 친구들하고 밤새면서 노는 거. 또 맞아. 무엇보다도 연애를 가장 하고 싶었어요. 제일 중요하죠. 그럼 시그님은 20살 때 바로 연애하기에 성공하셨나요? 당연하죠. 오! 와.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 3월 과시시를 CC. 와, 과시시. 했었다. 과시시는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몇 안 되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헤어지고 네. 군대로 가셨나요? 아니 바로 가진 않았어요. 1년 있다 갔습니다. 오, 그래도. 물론 유학은 했었죠. 그렇군요. 저는 다들 비슷한 아까 시그님처럼 저도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술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건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종소리를 술집에서 듣고 이 민증 검사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증을 이마에 탁 붙이고 맞아요. 술을 마시는 게 완전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술집은 절대 안 됐고 또 재수를 하는 바람에 술을 제대로 마신 건 20살 12월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직도 그 로망을 풀지 못해가지고 이번 연애는 한번 도전해보렵니다. 완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약간 내가 20살인 척. 아직 마음만은. 마음만은. 맞아요. 21년, 22년도에 성인이 된 친구들은 정말 종소리 술 짠 적이 없어서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도 오웅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1월 1일 술집 로망이 있었는데 경험을 못했어요. 아직 경험 못하셨나요? 네, 아직도 경험을 못했는데 사실 그냥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식어서 그쵸 맞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그 타이밍에 해야 맞아요. 딱 그게 있는데 이미 다 경험을 뭔가 해버려서 뭔가 그런 그 정도의 텐션이 안 나오는.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 한 켠에만 묻어두고 있는 로망입니다. 저는 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민증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네. 민증 검사를 안 하셨어요? 제 얼굴이 민증이었는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봐주세요. 근데 저도 20살이 되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딱 샀는데 민증 검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예 건네드렸어요. 그래요? 네, 저 봐달라고. 봐주세요. 네. 그럼 신하님은 혹시 20살 때 어떠한 로망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저도 술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20살이 딱 되자마자는 술이 쓰고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취해서 제가 토하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술을 잘 안 마시고 맥주만 뭐 한 잔 마신다든지 처음 몇 개월간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갑자기 20살 되자마자 타투를 하게 됐어요. 친구가 하러 간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도 해볼까?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됐어서 일탈이라는 건 진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처음 한 타투가 뭔지? 처음 했던 게 그 당시에 약간 라인 타투가 유행이었어요. 라인으로만 그리는. 그래서 장미를 라인 모양으로 네, 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가끔 컴사로 그린 것 같다고 놀리거든요. 저는 네. 피어싱이나 탈색 아니면 염색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계기가 제가 한 중학생 때부터 저희 동네에서 조금 가깝게 놀러 갈 수 있는 번화가가 홍대역이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자주 놀러 왔는데 그때마다 피어싱을 한 사람들이나 탈색이나 염색을 예쁘게 한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제가 고딩 때부터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나 입시 끝나면 레모네이드 색으로 머리 하고 다닐 거야. 말리지 말라고 친구들한테 막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째라서 부모님께서 조금 엄하신 편이라 이게 대표적인 후토 맛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셨어요? 네, 진짜 했어요. 어땠어요? 잘 어울렸나요? 마음에 들었나요? 네, 잘 어울리는 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 무엇보다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서 뭔가 약간 지금 아니면 이 머리는 못해 라는 거 하고 원래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는 게 처음에 간 미용실에서 제 머리는 탈색하고 안 맞는다고 안 된다고 하셔서 다른 색으로 덮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하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그럼 더 완전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약간 단점은 제가 그 머리를 하고 이제 부모님께 나 하고 올 거야 이러고 통보를 하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저한테 할머니냐고. 진짜요? 할머니, 외국인, 뭐 별명을 다 붙이는 거예요. 완전 백발이었나요? 백발까지는 아니고. 백금발? 네, 백금발. 네. 대박. 근데 예뻤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피어싱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피어싱을 뚫기는 했는데 일단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냅다 뚫어버렸어요. 그게 진리죠. 근데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머리가 되게 긴 편이었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다녔는데 한 달 정도는 제가 스스로 좀 조심을 했고 나머지 한 달은 좀 방심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2달째 정도 되는 즈음에 동생이 딱 본 거예요. 제 피어싱 한 거를. 이렇게 반짝한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언니 뭐야? 를 모두가 있는 자리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두에게 들켰고 혼났나요? 그때 막 이미 뚫었으니까 엄청 혼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쨌든 성인이긴 하니까 근데 약간 핀잔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안 아팠냐. 그래서 원래는 좀 금지된 행동이었나요? 약간 뭔가 암묵적인 금지랄까요? 별로 좋아하시진 않아요. 선호하시지는 않아서 그래서 갈렸죠. 무서우니까. 그쵸. 네. 그런 사연이 있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일탈은 몰래 해야 일탈이잖아요. 그만큼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제약이 많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혹시 통금이 있으실까요? 저도 장남이어가지고 엄하게 자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엔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을 하니까 포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혼이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왜 안 받냐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변명을 했던 게 아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뒤에서 걸어가면은 앞에 사람들이 걸음이 빨라진다. 왜죠?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좀 위협적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드니까 그럴만 하겠구나 하시면서 좀 납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믿으셨던 게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통금이 없기는 한데 늦으면 무조건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완전 그 잡채고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데 따로 살아도 한 11시쯤에는 매번 연락이 와요. 그래서 없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영상통화로 오나요? 아니면 그냥? 네. 아. 영상통화로. 네. 이거는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만 말하는데 가끔 안 받을 때도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받고 연기하신 적은 없어요? 영통이라 네. 그럴 순 없고 약간 영통을 일반 전화로 바꾼 적은 있죠. 그러니까 나 어디 나와서 지금 영상 통화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대박. 이런 적은 있습니다. 영상 통화요? 쉽지 않은데요. 저는 통금이 아예 없는데 네, 저는 통금이 네. 있어서 더 일탈을 하게 됐던 순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통금이 있어도 네. 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내에. 낮 시간이 얼마나 긴데. 그래서 딱히 통금이 있다고 달라지는 거는 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면 택시비가 많이 나온다. 그 정도 차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체력이 힘들어서 통금이 없어도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요즘엔 저 1시 안에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네. 저는 사실 통금이 있긴 해요. 네. 늦어도 12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부모님께서 화를 안 내시기 때문에 네, 통금이 있습니다. 늦춰보려고 하신 적은 없어요? 최대한 나 얼른 들어갈게. 약간 이렇게밖에 못 말하고 제가 막 엄마한테 나 이제 냅둬 막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근데 조금 무서워서 그냥 좀 놀다 보면은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죠. 그치만 사실 통금이 없는 삶이 자유 그 자체의 삶인데요. 아마 이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통금이 일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금이 필요할까요?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죠? 일단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이 걱정이 되면은 알아서 뭐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집에 들어가거나 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는 좀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이 됐어요. 저도 통금은 필요 없고 또 통금으로 일탈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통금이 없어도 이제 힘들기도 하고 제 체력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밤이 되면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일찍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온팡지게 놀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죠. 네, 그럴 때마다 근데 이제 전화로 언제 오냐, 너가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잔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되시는 마음은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도 이해 못 해주시나 하고요. 통금이 있어도 없어도 아까 시그님 말처럼 놀 사람은 놀고 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부모가 된다면 생각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통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형제 관계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오빠가 있어요. 6살 차이 나는 오빠가. 네, 혹시 그 오빠분은 없죠. 좀 불공평하네요. 네, 오빠는 없어요. 근데 네. 전화는 하시거든요. 오빠한테. 저희 집이랑 비슷하네요.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네. 여동생은 통금이 있거든요. 이게 남매에서 제일 크게 다른 하긴 한데 또 부모님 마음이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그쵸.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통금이 일탈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시그님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통금이든 어떤 제한이든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면 진짜
진짜 이 악물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매번 찾아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게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연락만 잘 해줘라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만들어서 하는 건 어떤지 아니면 뭔가 비교적 안전하게 해라 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맞아요. 방법이네요. 계속 이러면 음지로 숨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이게 뭐요? 제한하면 네, 그렇게 제한하면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다들 통금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코너죠. 여러분들의 인생 최대 일탈설을 한번 공유해볼까 하는데 먼저 시그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의 최대 일탈설. 아, 기대된다. 20살롱에서도 풀지 않았던. 우와. 좀 아낄까요 그러면? 아니요. 풀어주세요. 네. 창피해서만 푸는 네. 시그의 일탈설. 예. 이번에도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가 일이 많네요. 네. 그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랑 네. 우리 한번 뭉치자 어. 해가지고 친구 연습실이 빈대요. 네. 친구가 음악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학원의 원장님이 학원을 비웠는데 자기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술을 마시자. 오. 고등학교 때. 네네. 어쨌든 어떻게 해서 구했나 봐요. 네. 저는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전 아버지랑 고등학교 때 가끔씩 아버지가 따라주셔서 좀 단련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은 단련이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제 취해서 뭐 전 여친들 찾고 헐. 걔 데려올 때까지 나 여기서 안 나간다. 어떻게 어. 흑역사를 제대로 그죠. 생성. 그리고 심지어 벽도 부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네, 어떻게 잘 어떡해. 했나 봐요. 헐. 하지만 저는 멀쩡했다. 그럼 혼자 살아남으셨나요? 아니 뭐 여러 명 해서 뭐 음. 유독 특이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 특이 행동을 하는. 만약 제 친구가 그랬다면 저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야 정신 차려.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도 영상을 그때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회자가 되는 영상 중 하나입니다. 진짜 제대로 흑역사를 남기신 거 진짜. 아닌가? 그죠? 레전드네요. 네, 저의 최대 일탈설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그 고3 때 계속 학교를 많이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엄청 좋아하게 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꼬시기에 성공해서 제 남자친구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우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약간 좀 막 엄청 일진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네. 약간 학교를 잘 안 가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약간 학업에 게으른 이런 친구였어서 전 그 친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막 학교 등교를 했다가 무단 조퇴를 해서 걔를 보러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너무 걱정되셨던 거예요. 네. 지금 입시해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은 뭐가 되려나 싶어서 아이고. 저희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엄마 핸드폰에서 그 저희 담임 선생님 번호를 차단을 시켜놓고 네, 그래서 한 1, 2주 동안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선생님이 엄마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들통나고 된통 혼났었던 엄청 네, 그게 제 최대 일탈인 것 같아요. 이 썰 꼭 들었어야 됐군요. 진짜요. 와. 두 분 다 진짜 강렬한 것 같아요. 일탈설. 근데 저는 네. 성인이 된 후 제 최고 일탈설은 집 거의 다 왔어라고 하고 가게에서 이제 나와서 출발하는 거? 근데 이거 국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늦으면 막 나 다 와가 막 하면서 하지만 아직 한참 남은 거리라는 거. 특히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갈 때는 엄마 재촉도 빨라지니까 이제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더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예요? 제가 그날도 11시 반쯤에 이제 제가 홍대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네. 어떤 한 분이 좀 멀리서부터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피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약간 따라오는 느낌도 들고 네.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서 누구한테 연락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근데 엄마가 저한테 계속 빨리 오라고 문자로 화를 내시니까 제가 무서운 걸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말 아찔한 순간에 말을 못한 상황이었어서 좀 이거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었으면 위험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혼나더라도 엄마 나 지금 위험하다고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통금에 대해 엄마와 계속 상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더욱 통금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렇죠. 저의 최고 일탈설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이거는 제가 기숙사 살았을 때 썰인데요. 기숙사에 살지만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네. 부모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락이 이렇게 자주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저녁이라 어김없이 연락이 오셨는데 연락을 하셨는데 밖에서 제가 이제 식사 들어가는 중이야 이러고 다시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국룰이네요. 네, 그죠. 근데 저도 오웅님처럼 체력이 좀 약한 편이라 12시 전엔 다 집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금쪽이 같네요. 그 기숙사 통금도 있지 않나요? 오. 맞아요. 자체 내 통금이 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5시까지 문이 딱 잠겨서 안 열리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아시나요? 어떤 꼼수가 있는지? 제가 아는 건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뭘까요? 하나는 네. 문이 이렇게 저희가 잠금 장치가 있는데 얘를 그 카드키 같은 걸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락이 풀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네. 그 사이에 문이 잠기기 전에 돌 같은 걸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거기에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팍 이렇게 주면 그게 쾅 이러면서 열려요. 어디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카드 찍는 그 문 자체를 네. 이렇게 잡고 네. 쾅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근데 저는 그 기술이 없는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기술이 좀 필요해요. 기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쾅 하면 얘가 이렇게 소리가 되게 크긴 하는데 열리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걸 보기는 했는데 네. 그게 잘못하면 유리가 깨져요. 그쵸. 그래가지고 위험한. 네, 가끔 그게 고장나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네. 아마 그 방법을 이제 이렇게 쓰다가. 전에 와서 썼는데 잘 못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음. 아니면 이제 통금이 걸렸다. 네. 그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이다. 1시 이후에 2시에 도착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5시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보통 그러거든요. 네, 많이 봤어요. 기숙사 생활 하셨었나요? 저도 1학년 때 잠깐 했었는데 그냥 5시까지 계속 놀다가 맞아요. 아니면 그 통금 넘어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통금 넘어서. 네, 흡연을 하고 오겠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다시 안 찾으시더라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쵸. 안 찾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넣으시는. 그죠. 아침까지 넣으시는 건가? 근데 다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노는 거에 진심이 아닌가. 역시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서 이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애인이랑 1박 2일 여행 부모님께 말하는 거 가능하신가요? 일단 저희 집은 불가능합니다. 뭔가 예상하셨다시피 친구하고 여행을 간다라고까지는 어떻게 말을 하겠는데 네. 애인이랑은 정말 어렵죠.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혹시 신하님은?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는 그냥 부모님께 당당하게 남자친구랑 여행 다녀오겠다. 좀 선전포고를 하고
다녀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꼭 여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외박을 하게 될 때도 그냥 나 친구랑 뭐 해? 아니면 남자친구랑 뭐 해? 이렇게 통보만 미리 하면 딱히 터치가 없으셔서 네, 그냥 서로 믿어주는 대박인데요. 좋네요.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와, 혹시 시그님은 저는 가능 불가능으로 따지면 불가능인데 아,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 네. 굳이 얘기를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아직까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아. 왜냐면 좀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저도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더 들면 제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못 말하면 계속 쭉 못 말하는 것 같고 말하면은 좀 나이가 어려도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옹님이 신하님 나이가 되면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죠. 아, 그런가? 아, 근데 약간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못 말하는 친구는 쭉 못 말하더라고요. 한번 깨야 되는. 네, 한 번 깨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이 어렵지. 맞죠. 아, 그러면 다들 타투나 문신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신 편인가요? 이번에는 오웅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부모님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약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걸 왜 해? 약간 이런 느낌? 굳이. 네, 굳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또 엄청 큰 타투가 아니라 되게 예쁜 타투들 요즘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타투 보시면 또 예쁘다고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그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제가 좀 타투나 문신에 관해서 좀 꺼리는 왜죠? 돌이킬 수 없지 않나요? 지우는 게 네네, 지우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자국이 남는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할 만한 타투가 떠오르지 않는 이상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타투가 떠오를 것 같지도 않아서 네네, 굳이 저는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전 타투가 좀 있는데 네. 있는 입장으로서 약간 추후의 미래 뭐 너 할머니 돼도 몸에 그렇게 꽃 그림 그리고 다닐 거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타투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미래를 그냥 그냥 꽃 있는 할머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현재에 충실하신다. 네. 근데 저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하기 전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이 있으면은 하지 않는 게 더 낫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몰라 마인드. 나 몰라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타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제 타투를 막 엄청 잘했다 이렇게 하진 않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그냥 전 하고 와서 그냥 했다 통보하는 식이어가지고 그쵸. 또 했냐 너무 많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타투라는 게 한 번 하면 끊을 수 없거든요. 중독인가요? 네네네. 계속 빈 공간이 보이고 계속 채워넣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긴 하지만 말을 안 들을 거긴 하죠. 진짜 손타투 후투 맛의 대명사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대하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것도 약간 피어싱처럼 일단 타투 해버리고 언젠가 들키면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아직은 없는데. 그리고 저도 사실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타투에 대해서 원래는 조금 그런 내가 할머니 됐을 때 막 이런 게 남아있으면 좀 약간 안 예쁘지 않을까? 그때 돼서 내가 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약간 생각이 바뀌게 된 게 내가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 그 타투가 있으면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약간 타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럴 수 그쵸, 잘못하면 놀림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게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주변 사람 얘기인데 그 좀 덩치가 있을 때 고래를 팔에 문신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시다 보니까 고래가 작아졌나요? 쭉 빠졌네. 그래서 멸치가 됐어요. 고래가? 네. 맞아요. 그 약간 몸무게 변화가 있으면 타투 그림도 달라지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 고래가 컸나요? 굉장히 좀. 고래가 생각보다 크진 않고 한 3cm, 5cm 정도? 멸치가 됐다는. 웃기다. 인솔 웃기네요. 반대로 작게 그렸던 것도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몸 관리를 잘해야겠군요. 똑같은 체형을 유지해야 재밌네요. 역시 집집마다 조금 제한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종종 일탈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적절한 근거와 함께 신중한 선택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밸런스. 통금은 없는데 1시간에 한 번씩 부모님에게 전화옴 대 10시 통금이지만 노는 동안은 절대 전화 안 옴. 먼저 시그님부터 해주세요. 통금은 없는데 1시간에 한 번씩 부모님에게 전화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죠? 왜요? 안 받으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 4번, 5번에서 10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부모님 나 그냥 얘는 이뤄내구나. 알아서 잘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와. 네. 그러면 오웅님은? 저도 통금은 없는데 1시간에 한 번씩 부모님께 연락 오는 걸 선택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10시는 너무 빠르고 제가 경기도민이어가지고 진짜 10시면은 답이 없거든요.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시는 너무 빠르고 또 전자는 통화에 1시간에 한 번 정도면 약간 애인한테 연락 보고하듯이 나 지금 2차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깰 생각을 안 하고 약간 거기서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랐어요. 시그님 의견을 듣고. 새로운 발상. 저는 시그님이랑 똑같이 답변을 생각했는데 네, 저도 1시간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 옴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저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무시. 네, 무시. 거절.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두고 네, 못 봤어 나중에 얘기한다던가. 국룰. 네. 저도 통금은 없는데 1시간에 한 번씩 부모님에게 전화 온다는 걸 선택을 했는데 저는 두 분의 딱 중간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 분의 중간점? 약간 편이 좀 아예 안 받는다 편과 1시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해드리면 된다라는 한 3번에 한 번은 받는다? 약간 유사해요. 한 번은 패스하고 2시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 거죠. 괜찮은데요? 네. 그러면 적절히 연락을 했는데 통금이 없다. 그럼 또 놀기도 좋고. 그쵸. 사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네요. 적절하게 써보세요, 옹님. 알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엄마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뭘요? 통금 없고 연락을 달라.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지 않을까. 그게 더 부모님 입장에서 엄청 애가 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은 게 자기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 너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러겠냐 그쵸. 이럴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밸런스. 10시 통금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외박 가능 대 통금 없는데 외박 절대 불가능. 우선 저는 10시 통금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외박은 가능한다는 걸 선택을 했는데 왜냐면 통금 없는데 외박이 절대 불가능하면 여행 같은 거를 뭐 누구하고도 갈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하고 가족 여행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근데
성인이 됐는데 친구들하고도 여행을 못 가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10시 통금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외박은 가능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신하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통금 없는데 외박 절대 불가능을 했는데 네. 저도 여행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답변의 선택이 흔들리는데 오세요. 그 여행은 생각을 못했고 저는 유흥과 술을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통금이 없다는 건 아침에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쭉 놀다가 뭐 들어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때문에 통금 없는데 외박 절대 불가능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행을 가서 모든 걸 즐기고 오는 건 어때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어요? 네,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혹시 오웅님은? 저도 통금 없는데 외박 절대 불가능을 선택했는데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밸런스 붕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진님처럼 네. 여행의 생각을 못하고 저도 유흥으로 그냥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그님은요? 저도 통금 외박은 안 되는데 네. 통금이 없는? 통금 없는데 외박 절대 불가능. 저 여행 안 가도 됩니다. 술 마시면서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신하님이랑 생각하는 게 또 겹쳐서 신기하네요. 이 주제와 걸맞는 두 분 아닌가요? 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라뇨. 아니에요. 저도 상당히 유교 마인드가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았나 봐요. 다들 편향되셨네요. 아쉽네요. 설득을 실패. 여행으로 다 꼬실 줄 알았는데 아쉽다. 만약에 12시나 11시였으면은 또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10시가 너무 일찍이에요. 맞기는 해요. 초저녁. 초저녁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저희 방송을 다양한 연령대 청취자분들이 듣고 있으실 텐데 저희는 먼저 일탈을 경험해본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일탈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선 일탈러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이건 이때 꼭 해봐라 혹은 절대 하지 말아라 궁금해하지도 마라 하는 거요. 네,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 친구들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과시시는 절대 하지 말아라. 미팅, 소개팅 다 해보고 연애를 해도 늦지 않는다. 되게 뼈 아픈 조언.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말해도 사실 다 자신 마음이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일탈 한 번쯤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반복됐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신하님은? 네, 저는 눈앞에 일탈의 기회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탈이라는 게 늘 꾸준한 일상이 있고 한 번의 탈선인 거니까 계속 좀 일탈의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잡아야 진짜 달콤한 것이 아닐까. 그렇죠. 또 경험이 네, 맞아요. 소중하니까요. 시행착오를 겪는 것만큼 더 좋은 경험은 없기 때문에 맞죠. 네, 많이 일탈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탈 추천러가 사실 지금 아니면 또 일탈 언제 봐요? 맞아요. 따끔한 조언과 꿀팁 다들 감사합니다. 일탈을 꿈꾸고 있는 예비 일탈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탈의 사전적 정의는 정하여진 영역, 본디 목적이나 길에서 빠져 벗어난다 라는 뜻인데요. 사실 사회적으로나 보편적인 시선에서 일탈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죠. 하지만 일탈은 그 자체로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해당 일탈 행위를 바라보는 규범과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정해진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안에 대하여 엄격한 세상인 건 맞지만
그래서인지 적정 수준을 넘지 않는 일탈은 때로 삶에서 잠시 숨 쉴 시간,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 넓은 시선에서의 영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나와 타인을 망치는 부정적인 일탈은 절대 금물인 거 아시죠? 사소한 일탈의 재미를 나눠보았던 오늘 방송 끝곡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대명사 자우림의 일탈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MC 얼지 청춘피디아의 오웅 20살롱의 시그 신하였습니다. 안녕.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하품이나 해 화끈한 일 멋이 나는 일 없을까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릿 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하는 일 없이 피곤한 일상 나름의 난 기지개 낙혀 뭐 화끈한 일 멋이 나는 일 없을까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춤을 선복이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비오는 겨울밤에 버튼 조깅을 야이야이야이야이야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진도림 여관에서 스트릿 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모두 원해 어딘가 도망칠 곳을 모두 원해 뭔가 색다른 것을 모두 원해 모두 원해 나도 원해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화끈한 일 멋이 나는 일 없을까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릿 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척춤을 선복이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비오는 겨울밤에 버튼 조깅을 야이야이야이야이야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릿 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머리에